3.1혁명 100일 기념 용락 강의 시간입니다. 지난 시간 뭐였는지 기억나십니까? 아니 어떻게 지난 시간 안 오신 사람이 제일 잘 알아요? 파라란 거 우주. 그 결론이 뭐였죠? 이란과 우리나라. 네, 그게였고 우리나라 제 친구였고 이란은 백인이었고 결론. 우리의 시각으로 바라보고 생각하자. 무조건 미국의 시각, 소국의 시각이 아니라 우리나라의 입장에서 우리의 시각에서 우리의 이익관점에서 바라보자가 지난주 결론이었습니다. 이번 주는요 아주 민감한 문제입니다. 의술은 인술이다 라는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동서양 고금을 막론하고 히포크라테스 똑같이 얘기했고요. 우리 허준호 선생님도 똑같이 얘기했고요. 근데 요즘에 별로 아닌 것 같아요. 그 이야기입니다. 네. 요즘에 이런 일이 벌어졌죠. 뭐 어제 협상했다 그랬는데 막상 협상한 것 같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그래서 이런 일이 발생했고요. 어디서는 의사 집단 파업이라고 합니다. 이거 잘못된 말이에요. 의사는 파업할 수가 없어요. 법적으로. 파업은요. 노동자들이 조합을 만들어서 노동조합을 만들어서 그 사용자 즉 선생님들이 여기 계신 우리 선생님들이 어린 선생님들이 노조를 만들어서 그 사용자 원장님에 대해서 할 수 있어요. 이게 파업이에요. 의사는 파업권이 없어요. 왜냐? 의사는 생명에 관련된 문제이기 때문에 그래서 의사는 국가에서 면허를 줘요. 면허를 주고 그 면허에 대한 특권을 많이 줘요. 대신 파업권이 없어요. 그래서 이거는 의사 집단 파업이 아니라 불법 진료 거부라고 해봤습니다. 진료 거부는 불법이거든요. 지금 무조건 진료를 해야 돼요. 심지어 적이라 할지라도. 자, 어쨌든 이런 일이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정부의 정책은요 딱 네 가지예요. 의대 정원 확대, 공공의대를 설립한다, 한약을 건강보험한다, 비대면 진료를 하겠다. 물론 디테일이 좀 있어요. 나중에 설명하겠습니다. 그리고 의사단체의 주장은요. 아니다! 의사 충분히 있다. 수련 시스템을 늘려달라. 지금 의사가 되고 그 이제 인턴과 레지던트 할 수련병원이 부족하다. 그런 시스템이 더 필요하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고요. 공공의대를 설립하겠다. 아니다. 이거는 반헌법적이다. 의료 공용화하지 말아라. 이렇게 하고 있고요. 한약 건강보험을 하겠다 했더니 한약은 비과학적이다. 약물 오남용 뭐 이런 게 있다. 이게 막 따지고 있고요. 비대면 진료를 하겠다 했더니 아니다. 대형 병원도 흡돌림이 가중되겠다. 왜냐하면 똑같은 비대면 진료라고 동네 조그만 병원보다 큰 병원 선호하겠다. 뭐 이런 논리예요. 이렇게 많이 부딪히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거 하나하나 살펴보고요. 그리고 이면의 이야기까지 또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중간에 질문 있으시면 언제든지 해주셔도 괜찮습니다. 네. 먼저 의사 수가 적은가 많은가 적정한가에 대해서 알아볼게요. 이거 국민청용당 의사 수는 한국은 2.3명입니다. 한의사 제약 1.8명이고요. 그리고 미국 2.6이 되어 있고 OECD 평균이 3.5명입니다. 의사도 부족해요. 이거 보면. 맞아요. 근데 의사단체는요. 아니다. 우리는 의사 수는 부족할 수 있어도 땅이 조그맣고 교통이 좋아서 의료 접근성이 좋은 나라다. 이건 맞는 말 같기도 해요. 왜냐하면 우리들 병원 갈 때 5분 안에 다 가잖아요. 그 병원 가서 사람 뭐 병원 많아서 가서 어쩌다 사람 많아도 기다릴 땐 있지만 어쨌든 그날 당일 진료 가능하잖아요. 그리고 면적당 의사수 최고다. 이것도 맞는 말이에요. 그리고 의사수 증가율이 높아서 2048년에 과부하, 과포화 의사가 많아질 것이다. 근데 여기서요. 1번은 반만 맞아요. 1번은 나중에 말씀드릴게요. 면적당 의사수 최고다. 이것도 반만 맞아요. 다. 그리고 여기 보시면 이게 연평균 인구당 의사 증가율이에요. 보시면 이미 누런 게 OECD, 파란 게 한국이에요. 이미 OECD가 더 많아졌어요. 즉 한국의 의사가 OECD로 더 많아질 것이다. 그건 거짓말이에요. 그건 거짓말이에요. 얘네들이 산수를 잘못한 거예요. 즉 우리나라 의사 수는 부족한 게 맞아요. 그리고 부족하고도요. 더 심각한 거는 여기 보시죠. 이제 OECD가 점점 많아져요. 그리고 우리나라는 점점 줄어들고 데이터 자체가. 그래서 지금쯤이면 이미 우리나라는 더 줄어들었을 거예요. 더 줄어들었을 거고 이게 문제예요. 이게 지역 편중. 이게 뭔 소리냐? 각 광역시별로 인구 1000명당 의사수예요. 서울은 3.1명. 근데 보세요. 경북, 울산, 경남, 충남, 경기, 강원도 1.5예요. 다 이 정도예요. 이 정도. 이해가 되십니까? 즉 서울에서는 바로 옆에 병원이 있는데 지방 갈수록 병원이 어떻다?
없다. 저 이거 겪었어요. 저희 장모님께서 무릎 골절 당하셨는데 결국 인천으로 가서 진료를 보셨어요. 거기는 물리치료 받는 데가 오토바이 타고 한 40분 가야 물리치료 받을 수 있어요. 여러분 물리치료 받을 때 어디 가십니까? 정형외과 아시죠? 네. 집에서 뭐 차로 한 5, 60분이나 다 있잖아요. 우리는. 여기 그게 안 되는 거예요. 지방 일수. 그리고 단순히 이 정도 문제가 아니라 이게 진짜 무서운 데이터예요. 이게 뇌혈관 지방 질환 사망비에 즉 똑같이 뇌혈관 뇌에 파괴가 혈관이 터졌어요. 똑같이. 그러면 서울 동남권에서는 한 명이 채 안 죽어요. 근데 강원도 영월 이쪽에서는 2.3명이 죽어요. 이해가 되십니까? 응급질환도 마찬가지예요. 응급. 어디 다쳐서 잘렸다든가 뭐 피가 많이 난다든가 급성 맹장이라든가 응급질환일 경우에도 서울보다 강원도가 2.5배가 더 많이 죽어요. 똑같은 병을 걸려도 서울에 사느냐 강원도에 사느냐에 따라 죽느냐 사느냐가 달라진다고요. 이게 문제예요. 지역 편중이에요. 지역 편중. 지방은 의료가 열악합니다. 굉장히 열악합니다. 굉장히. 그래서 이번에 한 정책 중에 이거예요. 지방 우수 병원에는요 더 많은 돈을 주겠다. 이해되십니까? 우리가 감기로 병원을 가도 돈은 똑같이 돼요. 우리는. 근데 예를 들어 우리 감기 병원 가면 10,000원이나 5,000원 내시잖아요. 근데 한 25,000원 의료보험에서 지원하는 거 아시죠? 근데 지방에 있는 지역 우수 병원에 가면 물에 5,000원 내지만 예를 들어 거의 3, 4만 원 준다는 소리예요. 의료보험에서. 그 소리예요 지금 이거. 즉 지방에 더 많이 돈을 주겠다. 유도하겠다는 소리입니다 이제. 자, 그 다음에 진료 과목 편중이 진짜 심각합니다. 이게. 여러분 이거 보셨습니까? 슬기로운 의사생활? 저도 이렇게 딱딱딱 지나가면서 봤는데 아주 재밌습니다. 보실만합니다. 아주 재밌어요. 근데 이들의 전공이 이래요. 소아외과, 흉부외과, 간담초외과, 산부인과, 신경외과. 되게 잘 만든 의학 드라마라고 하는 이유 중에 하나 이겁니다. 다 이 전공의 공통점이 뭔지 아십니까? 비인기 과목이에요. 비인기 과목. 실제로 여기 우리 길병원 있잖아요. 인천에. 길병원 2020년도 레지던트예요. 수련이 소아청소년과, 흉부외과, 산부인과 미달랐어요. 다 얘네들이에요. 얘네들. 실제 극중과 이 드라마 가운데 이런 장면이 나와요. 이거 혹시 무슨 장면인지 아세요? 봤어요 이거? 보셨어요? 예, 이게 이 사람들은요, 이 한 여자, 젊은 여자 놔두고 다 이들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근데 이들의 직책이 다 교수예요. 교수 7명이고요. 네. 전공이 1명 있는 거예요. 7명의 교수가 다 외과예요. 외과 각 파트별로 교수가 7명인데 그 밑에서 수련하는 전공의가 1명이라고. 이게 외과의 현실이에요 지금. 사람들이 외과에 안 가요. 왜요? 힘들고 무섭고 고되고 돈 안 되고 하니까. 그래서 이렇게 진료 과목 편중을 해결을 해야 돼요. 빨리. 그럼 외과가 제일 중요하잖아요. 지방 같은 데서는. 이래서 다치고 어차피 지방에서 암 걸려도요 다 서울로 오셔요. 암은 금방 죽는 게 아니니까. 암은 한 달에 한 번씩 병원 가면 되거든요. 근데 지방에서 뭐 크게 다치셔서 머리 다치셔서든가 심장에 큰 출혈 이런 외과적 수술이 필요한데 없는 거예요 지금. 그게 우리나라 현실이에요. 그래서 우리나라 현재 총 의사 수가 13만이에요. 근데 활동하는 전문의는 10만이에요. 그 중에 감염내과 전문의가 277명밖에 없어요 현재. 그리고 소아외과 전문의 448명, 의사역학교사관은 23명. 굉장히 적은 수죠. 이번 정책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우리 의대 신입 정원 400명 늘린다고 했잖아요. 그 400명 중에 300명은 지역의사. 아까 그걸 지역으로 보내겠다는 거예요, 다. 그래서 10년간 있게 하겠대요, 지역에서. 그리고 50명은 특수분야, 감염내과, 소아외과, 아까 없었던데. 그리고 50명은 의사과학 연구하는 사람들, 백신 연구하고 치료 연구하는 그런 사람들. 400명을 이렇게 키우겠다는 소리예요, 이제. 이 정책 이해가 되시죠? 그리고 이 400명은요, 너무 좋은 게 있어요. 등록금 면제. 의대 비싸잖아요? 엄청 비싸다. 그쵸, 등록금 면제.
할래요 말래요? 저 같으면 합니다. 네. 어쨌든 얘기해요. 우리 아들이 많이 한다? 저는 두 손 들고 만세 그렇게 합니다. 네. 지역 가서 10년 하고 오면 되지 뭐, 그렇죠? 네. 자, 그래서 이렇게 각 400명을 각 분야에 파송하겠다가 현재의 계획입니다. 자, 그리고 의사협회에서 주장하는 게 이거예요. 밥그릇 챙기기 아니다. 졸속 의료 정책이었다. 그리고 정부는 연구 협의도 없이 안 했다. 숙가업도 정상화 해야 된다. 이게 의협의 주장이에요, 지금요. 졸속이다. 협의 안 했다. 이렇게. 졸속이 급하게 취재했다 그거잖아요. 협의도 없이. 근데 이거 가짜예요. 자, 이거 보십시오. 19년 4월이에요. 여기 공공의료 인력을 양성하고자 국립공공보건의료대학원 설립방을 추진하고 되고 있죠. 이게 19년 4월. 1년 6개월 전에 이미 시작을 했어요. 그리고 이거 보시면요. 이거는 작년, 여기 보세요. 날짜가 작년 12월이에요. 12월에 서울대 병원장이 의대 정원 확대해야 된다고 얘기했어요. 작년 12월에. 그리고 이거 보십시오. 올해 3월에 이렇게 지금 의사가 좀 부족해진다라고 언론에서 많이 얘기했어요. 올해 3월에. 그리고 결정적으로 여기 보세요. 2015년 10월 달에 이미 의대 정원을 700명 늘려야 한다고 서울대 연구소에서 발표했어요. 그리고 이 법안을 지난 국회부터 계속 내기 시작했어요. 의대 정원 늘려야 된다고. 이해가 되십니까? 졸속이 아니에요. 벌써 몇 년 전부터 공감대를 이루고 있었고 정책적으로 연구가 있었고 그렇게 해왔어요. 그런데 왜 의사들이 협의도 없다고 했을까요? 왜? 이게 중요한 포인트예요. 왜 의사들이 협의가 없었다고 할까요? 의사가 거기 안 갔어요. 이거 하자고 테이블이 마련돼서 시민단체 오고 뭐 간호사협회 오고 다른 병원장 다 왔어요. 근데 의사협회 있죠. 거기 회장이 더 이상한 사람이에요. 여기 안 와요. 이런 데 협상 자리에 안 나와요. 그리고 지금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요. 자, 이 의사들의 주장 중에 하나가 전문가인 자기들과 협의를 안 했대요. 이거 틀린 말이에요. 완전 틀린 말이에요. 여쭤볼게요. 예를 들어서 신호체계 있잖아요. 신호등. 신호체계를 바꾸려고 그래요. 아니면 도시에 통과하는 자동차의 초속도를 바꾸려고 그래요. 누구랑 협의를 해야 될까요? 누구랑? 운전사들이랑 협의해야 되나요? 그들은 운전 전문가일 뿐이잖아요. 운전사들은, 택시기사들은 그런 분들이 협의하는 게 아니라 도시공학 전문가, 도로교통학과 나온 사람들이 있죠. 교통학과 나온 사람들. 그들하고 협의를 해야겠죠. 마찬가지입니다. 의사 수를 늘리고 줄이고 이 문제는요. 의사들하고 협의할 게 아니에요. 의사들은 의료 전문가예요. 의료, 수술 전문가. 그럼 누구랑 해야 되느냐? 보건정책 담당자들 있잖아요. 그들과 협의를 해야겠죠. 그들과 한 누누이 협의했어요. 계속요. 아까 이거 보셨잖아요. 서울대 산학협력단. 이들이 전문가예요. 전문가들은 이미 공공의료해서 700명씩 늘려야 한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의사들은 자기들이 전문가인 줄 알아요. 아니에요. 그들은 수술 전문가, 내과 전문가, 의술 전문가예요. 의료 정책 전문가는 별도라고요. 이해가 되십니까? 예. 간단하게 여기 선생님들 유아 보육에 전문가시잖아요. 그렇죠? 근데 어린이집을 늘렸다, 줄인다, 어린이집 정원이다. 선생님 이거 상해에서 결정합니까? 막말로 지들 마음대로 정하잖아요. 그렇다고 선생님들 데모하신 적 있나요? 뭐 예를 들어 교사 정원을 늘린다고 선생님을 데모하신 적 있어요? 없잖아요. 의사들이 하고 있다니까요 지금. 이게 문제예요. 자, 그리고요. 제가 이거 보고 정말 한심했습니다. 가짜뉴스가 엄청 돌아요. 가짜뉴스가. 이게요. 이거 보셨습니까? 당신의 생사를 판가름할 중요한 진단을 받아야 할 의사들을 볼 수 있다면 누구 생각했느냐? A. 매년 정규를 놓지 않게 학교에서 공부하는 의사. B. 성적은 한참 모자라지만 그래도 의사들 추천제로 입학한 공공의사라고 의사협회가 엊그제 얘기한 거예요. 이렇게 광고를 했어요. 이따위로. 일단요. 성적은 한참 모자라지만 그래도 의사가 되고 추천제로 입학한 공공의사 있죠. 이거 가짜예요.
좌파 시민단체들이 자녀들을 추천하여 입학시킬 것이다. 아니, 법안에 이런 내용 1도 없어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리고 여기 공공의대 있죠. 공공의대. 공공의대는 대학원이에요. 이들이 지금 잘못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보통 의대는 6년제잖아요. 근데 의전원이라고 일반 대학 4년 나오고 6년 의전원 나오고 의사 되는 방법이 생겼어요. 요즘에. 한 몇 년 됐어요? 이 공공의대도 그거예요. 대학원이에요. 그래서 시민단체 추천 말이 안 돼요. 시험 봐서 못 들어가요. 똑같이. 그리고 이미 공공의대 부지를 혼합식을 결정하였다. 다 개소리예요. 이게 다 어디에? 의사 커뮤니티에 도는 이야기예요. 이게. 근데 얘네들은 의사들 진짜로 믿고 있어요. 이거를. 자, 그리고요. 이겁니다. 바로. 이게 그래서 보도자료를 낸 거예요. 자, 대학 졸업자 대상으로 하는 대학원이다. 공공의대는 의대가 아니라 대학원이에요. 원래. 그리고 추천사항은 법안에 아예 없다. 근데 의사들은 이런 거 보지 않아요. 그냥 자기들 카톡에 도는 거 있죠. 그거 보고 믿는 거예요. 그냥. 자, 그리고요. 유사시 북의 남아의사를 파견한다라고 그래서 공공의대를 만들고자 이렇게 얘기해요. 우리나라 공공의대에서 잘하는 인력들을 이 법안과 엮어서 북에 보내려고 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이것도 참 멍멍이 같은 소리인 게, 자, 이렇게 질문합니다. 의사들은요, 아픈 사람이 왔어요. 근데 알고 봤더니 범죄자예요. 치료해야 됩니까? 안 해야 됩니까? 예, 아까 말씀드렸듯이 의사는 진료를 거부할 권한이 없어요. 왔으면 무조건 치료해야 돼요. 의사는. 그게 의사예요. 내가 진료를 못할 것 같아요. 내 실력이 안 돼서. 그러면 이전시킬 수 있어요. 다른 데로. 근데 난 치료 못해. 이거 불법이에요. 나이팅게일 있죠? 유명한 간호사. 적군도 다 치료하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북한도 당연히 치료하는 게 맞아요. 근데 이렇게 민주당과 북한과 엮어요. 근데 이 법 있죠? 이런 식으로 찌라시 돌립니다. 예. 이렇게 해서 북한 재난발생대 정부 지시로 의료 인력을 강제 동원해서 북한의 자국민을 강제 지정 보내는 이런 나라를 만들겠다. 이런 식으로 가짜뉴스 만들어 볼 거예요. 근데 이 법 있잖아요. 이 법. 이거 보시죠. 2015년 5월 달에 그 당시 제가 싫어하는 당 의원 60%가 발의한 법이에요. 그래서 찾아보니까 2016년도에도 똑같이 발의했어요. 이 법. 남북보건의료 협력법. 예. 19대, 20대, 21대에서 다 똑같이 낸 법이에요. 이해가 되십니까? 근데 그때는 괜찮아요. 지금은 안 돼요. 의대 정원 늘리는 것도 아까 보니까 그때는 괜찮아요. 근데 지금은 안 돼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니까 의사단체가요. 의료라는 가치를 보고 판단해야 되잖아요. 근데 가치 보고 판단하지 않고 뭘 보고 판단하는 것 같아요. 지금 보니까. 계속할게요. 최대집 의혹 회장이라는 분이 있어요. 제가 싫어하는 분이고요. 젊을 때 모임입니다. 자유개척 청년단이라는 걸 만들었어요. 이 자유개척 청년단은요. 서북 청년단을 계승하는 단체랍니다. 여러분, 서북 청년단은요. 우리 기독교가 많이 회개해야 될 단체예요. 옛날에 북한에 있던 어떤 게 청년회였는데 6.25 때 그 공산당이 탄압받고 남한으로 넘어왔어요. 그러면서 여기서 반공활동을 했어요. 이승만이 이들을 제주도로 보내서 제주도에서 이들이 응원 경찰 노릇을 하고 제주 도민들 학살한 일부가 바로 서북청년단이었어요. 그래서 기독교인들에게 너무 가슴 아프고 정말 해서는 안 되는 회개해야 할 그럴 일인데 이 인간이 그거를 지금 계승한다고 그러고 있어요. 여기 보시죠. 예, 자유통일 해방군이랍니다. 그리고 박근혜 대통령이 탄핵된 이유가 김정은 창수작전에 서명했기 때문이랍니다. 아주 신박한 주장을 하죠. 그리고 예, 이렇게 위장장애 얼른 다 내놔야 한다. 뭐 다 박근혜 대통령님을 풀어줘야 한다. 이렇게 주장하는 인간이에요. 그리고 참 알기 쉽죠? 예, 이런 사람이에요. 이게 문제가 뭐냐면요. 단체에서 뭔가 자기들 불만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쵸? 뭐 의료 정책은 다 나라에서 피는 거니까 불만이 있을 수 있어요. 이건 인정합니다. 왜냐하면 밥그릇은 누구나 다 중요하니까. 근데 이런 사람을 내세운 게 문제예요. 간단하게 어린이집 선생님들이 뭐 연봉 체계라든가 그런 거 불만이 있을 수 있죠.
그러면 정부에 정식으로 건의한다든가 아니면 선생님 같은 경우는 파업권이 있어요. 파업을 하고 단체 행동 한번 한다든가 그럼 괜찮아요. 그런데 어디서 또라이 같은 무당 같은 애를 하나 데려와서 걔보고 앞장서 싸우라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무슨 말인지? 그러면 선생님들도 욕먹어요. 예. 즉 내용은 좋을 수 있으나 그 전달, 딜리버리 나쁜 거예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이 사람을 내세운 자체가 잘못이에요. 이 사람은 일베 출신이거든요. 저는 이 사람을 보면서 기독교계의 정광훈이 생각났습니다. 똑같아요. 의료계의 최대집, 기독교계의 정광훈. 자, 그리고 이거 보십시오. 의사단체 파업에 얼마큼 공감하느냐? 8월 초에 했어요. 비공감 55%, 공감 38% 이렇게 나와요. 근데 시간이 지났어요. 최근이에요, 이거는. 확대 찬성 58%, 확대 반대 24%. 좀 확대 반대가 줄었죠. 여기는 조금 늘었고. 근데 전 이거 보면서 좀 소름을 돋았어요. 이거 보고 어떤 느낌 드십니까? 이 데이터를 보니까요, 이런 게 발생합니다. 특정 지역, 특정 연령에서 또 특정 정당을 지지하는 단체에서 확대 반대가 되게 많았어요. 이해가 되십니까? 간단하게 이 의사정원 확대를 제일 반대를 많이 하는 곳이요, 대구 경북 지방이었어요. 오히려 거기가 지방으로 사각지대예요. 이해되시죠? 노인들 많고 병원 가기 힘들고. 그러면 의사 정원을 확대를 찬성해야 되니까 반대해야 됩니까? 찬성해야 되겠죠. 근데 반대가 압도적이에요. 왜 이럴까요? 왜 이럴까요? 전 그래서 이 24%, 33% 이 숫자에 주목합니다. 이게 뭐냐면요, 정책이 정치 이슈가 되어버린 거예요. 여러분, 정책이라 그러면요, 이 정책을 시행해 이게 나한테 어떤 이득과 손해가 있는가, 우리나라에 좋은 거가 나쁜 걸 따져야 되죠. 이게 중립이잖아요. 그쵸? 근데 그런 거 따지는 거 아니에요. 그게 따지는 게 아니라 이거 민주당이 추진해? 반대! 이거 이쪽 요즘에 국민의힘으로 바꿨더라고 이름을. 국민의힘이 추진해? 그럼 반대! 이렇게 각 당 이름만 보고 어느 당이 어떻게 따르냐에 따라서 나는 민주당 편이니까 무조건 얘는 다 반대야. 거꾸로 나는 국민의힘 편이니까 무조건 얘는 다 반대야. 그렇게 이런 걸 진영 논리라고 하거든요. 정치 이슈화 시켜버린 거예요. 이게 무서운 거예요. 이게 객관적 판단, 내게 좋은가 나쁜가 생각하지 않아요. 그냥 무조건 싫은 거예요. 무조건. 그게 우리의 아픔이에요. 지금 우리의 아픔. 아무리 좋은 거 갖고 와도 그걸 좋냐 나쁘냐 그렇게 따져보지 않고요, 어느 당이 찬성하냐 어느 당이 반대하냐부터 따져요. 자, 이제 우리가 싸워야 할 것들입니다. 의사들이 지금 괴물이 되어 있잖아요. 파업하면 불법인데도 불법 진료하고 있고요, 자기들끼리 가짜뉴스 돌려보면서 막 정신승리하고 있어요. 말도 안 되는, 누가 봐도 가짜인데 그러고 있어요. 걔네들 엘리트라면서요. 그리고 간단하게 자기들 밥그릇만 챙기겠다는 거예요. 이게 왜 이렇게 됐느냐? 무슨 짓을 하든지 돈만 많이 번다면 된다는 생각. 솔직히 우리 다 갖고 있는 생각 중에 하나잖아요. 그렇죠? 우리 사회가. 또요, 기득권 엘리트들은 조금 잘못해도 돼. 여러분, 의사가 성폭행해도 또 의사할 수 있어요. 의사가 누굴 죽여도 또 의사할 수 있어요. 그게 의사예요. 기득권 엘리트들은요, 좀 잘못 사도 괜찮아 라고 생각하는 거. 그리고 인문학적 소양은 1도 없어요. 다 집어치우고 공부만 잘해서 엘리트만 된다는 이 엘리트주의. 그리고 나만 잘 되면 타인은 아프든 말든 나만 잘 되면 이런 생각들 있잖아요. 지금 우리 사회가 이런 생각들과 싸웠다 생각해요. 좀 더 정당하게 얘기할까요? 저는 우리가 싸워야 할 것들이 좀 부족하게 했는데요, 더 정확히 얘기하면 우리가 치르고 있는 혹독한 대가입니다. 너 공부만 잘하면 돼. 공부만 잘하면 공부 잘해서 의사 되고 법대 나가서 검사 판사 되고 높은 사람이 사업가로 돈 많이 벌고, 그리고 너만 잘 되고 있는데 다른 데 밟아버려야지. 잘 되든 말든 너 부동산 사서 너만 딱 먹고 먹튀하고 이런 것들 있죠. 이런 것들. 저는 그 의사 단체톡에서 가짜뉴스 도는 거 보면서 야, 얘네들이
수술은 잘하고 외우긴 잘할지 몰라도 정말 글을 읽고 이해하는 그런 소양들, 또 사람의 상식적으로 판단하는 것들, 인문학적 소양이 정말 떨어지는구나. 또 타인의 아픔에 진짜 공감하지 못하는구나. 그런 걸 많이 느꼈습니다. 그래서 이 엘리트주의가 낳은 괴물들이 바로 의사고, 현재 우리나라의 법관들, 판검사, 변호사들, 그리고 또 그들만의 세상에 살잖아요. 예. 그러니까 밖에 전혀 모르는 거예요. 국민들이 자기들 어떻게 생각하는지 이렇게 다 반대하고 이러고 있는데, 그래서 저는 이번에 지금 뭐 타협을 본다만다 하면 또 지지분이 되면 또 그러고 있잖아요. 여기서 의사들이 크게 실패했다고 봅니다. 의사들이 자신들의 실체를 들켜버렸어요. 의사 집단들이 얼마나 몰상식적이고 비인간적이고 집단 이기주의에 쩔어 있는지 명백하게 드러났습니다. 그리고 또 저는 이 의사들 집단과 목사들 집단이 똑같다고 봐요. 그러니 똑같아요. 진짜 의사들 집단이나 목사들 집단이 나오는 얘기가 똑같아요. 한치를 틀리지 않아요. 북한 얘기 나오고요. 중국 얘기 나오고요. 어떤 양심 있는 의사가 야 우리 이렇게 파업하면 안 되지 않느냐고 막 썼어요. 뭐라고 댓글 달는지 아십니까? 너 중국인이지. 이렇게 달렸어요. 그러니까 의사나 목사나 그들 커뮤니티에 도는 게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인문학 강의를 하는 이유도 바로 이런 괴물들을 만들지 않기 위해서입니다. 좀 우리 보통 인간의 감성, 상식선, 공공선 이런 걸 추구하자고. 그래서 참 우리가 손봐야 할 곳이 많은 나라가 이 나라입니다. 그래서 많이 우리가 같이 인문학 감성을 많이 회복하고요. 그래서 그들을 좀 치유하고 고쳐야 할 것 같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